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주된 관심사는 나흘간 진행될 CES 2025와 6년 만에 다시 연단에서는 젠슨항 CEO의 기조 연설이었습니다. 일단 현재도 젠슨항 CEO의 연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ITX 50 시리즈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파트너님과 혹은 내일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의 경우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기회 저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먼저 업종과 테마별 날씨부터 보겠습니다. 밤사이 애플과 엔비디아의 협력 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증시 반도체주들의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하락 반전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소부장단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오전장에는 이어졌었는데요. 현재 구간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유리기판 주들도 한번 볼 텐데요. 맑은 하늘입니다. 램 테크놀로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고요. HB 테크놀로지, YC캠, 필옵틱스까지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제약바이오주들도 맑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긍정적인 전망에 미국 해군함 건조에 이 동맹국을 활용할 수 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조선주들 굉장히 맑게 드러났는데요. HD중공업, 하나오션, HD 현대마린솔루션 등의 종목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중에서는요. 한국첨단소재 오늘도 20%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거침없이 달려온 것에 대한 피로도를 나타내며 대다수의 종목들의 구름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보겠습니다. 코웨이가 올해 주주 환원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하면서 12월 말부터 잠깐 들이었던 구름이 오늘은 물러가며 쾌청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JP모건 컨퍼런스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까지 9년 연속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 기업 중에서도 선별된 27개 기업만 발표할 수 있는 무대에 서게 되는데요. 이 소식에 한 달여 만에 장중한 때 100만 원 선을 다시 넘어서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또 윗꼬리가 살짝 달려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장마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삼성 SDI입니다. KB증권뿐 아니라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들이 새해 들어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캐즘과 더불어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들의 전기차 정책 변화로 업황 위축 우려가 더 커진 영향을 이유로 들었고요. 또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노스볼트 등 경쟁 업체들의 파산으로 인해서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삼성 SDI가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롱인더입니다. 역시나 장마 전선에 갇혀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코롱인더에 대해서 견고한 본업에도 아라미드 부진과 일회성 비용으로 4분기 실적이 컨센을 밑돌 것이라 판단, 목표 주가를 기존 45,000원에서 4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다만 현재 주가 수준을 역사적 저점 구간으로 바라보면서 매수 의견은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유한타 증권에서는 국내 시장 전반의 밸류에이션 하락에 따른 타깃 멀티플을 조정한 득인 목표가를 기존 대비 20% 하향 조정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테마, 종목까지 총 정리해보는 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아스탁은요, 이데일리 우은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전장에는 좀 상승 기조를 이어갈까 싶었는데 오전장의 이 상승폭을 계속해서 축소해내고 있는 양지수거든요. 그래도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어떤 그런 포지션이 있어서 나쁘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강력한 상승력은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무래도 좀 최근 들어서 조금 강력하게 반등이 좀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3거래일 연속 좀 순매수를 이제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그런 불확실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오늘 다소 조금 쉬어가면서 지수의 상승력을 견인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이슈에 따른 이제 테마 섹터가 조금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장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좀 강력한 상승력을 보였고 그 후발로 이제 조선 섹터가 따라 올라온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정치 테마라든지 다양한 섹터가 또 후발로 또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다소 조금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이슈에 따른 빠른 순환이 현재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크게 눌리지 않는다면 조금 더 이제 관망하시면서 지켜보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조금 더 탄력을 받아가기를 저희가 바라보면서 오늘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슈와 테마 또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첫 번째 테마는요. 유리기판입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테마단에서 가장 강한 쪽이 유리기판이었는데 현재는 다수의 종목들이 윗꼬리를 좀 달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그간 파트너님이 꾸준하게 강조해 주셨던 테마이기도 한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요. 조선입니다. 트럼프의 조선 협력 발언에 오늘 조선주들 장 초반부터 강세 띱니다. 작년에는 신고가 랠리를 펼치던 조선주들이 새해 들어서 주춤하다가 오늘 트럼프 한마디에 조선주 또 강세 띄고 있는데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반도체입니다. 올해 들어서 반도체가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어떤 내용으로 점검해 주실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 테마는 유리기판인데 그간 파트너님께서 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테마이기도 하고 CES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리기판 관련주들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부터 좀 강세를 띄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다수의 종목들이 좀 윗꼬리를 달아서요. 네. 저희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항시 이제 간만에 테마가 이제 부각을 네. 받으면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이제 밀리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 또 그게 또 나중에 또 재부각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눌리면 우리가 저점 매수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이슈가 나온 이유가 일단 이제 CES에서 유리기판, 인공지능 관련 이제 반도체 관련 좀 그 섹터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SKC도 이제 유리기판을 선보일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 섹터가 시간 외에서 상승력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앱솔릭스가 개발한 이제 유리기판은 이제 기존 실리콘 인터포저 방식의 이제 기판 대비 속도가 한 40% 정도 이제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력 소비량과 이제 패키지의 두께 그리고 생산 기간 이런 것들이 이제 절반으로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이 기판의 이제 플리칩 볼그리드 어레이에 있는 이 플라스틱 기판 중심부를 이제 글라스로 이제 바꾸면서 패키징의 두께를 한 4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또 반도체 기판보다 발열이 적고 소비 전력도 한 30% 정도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CES를 기점으로 이제 유리기판 관련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미 이제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자사 칩에 유리기판을 적용하기 위해서 성능 평가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AMD도 올해 상반기 글로벌 반도체 기업 업체들과 유리기판 성능 평가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인텔도 한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2030년까지 유리기판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내건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슈에 따라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강력하게 이제 상승력이 나온 램 테크놀로지를 제가 오전에 한번 잡아볼까 했는데 이게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놓친 케이스인데요. 일단 램 테크놀로지는 그동안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삼성전기랑 같이 이제 TGV용 식가객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처음으로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어요. 꼭 처음에 오랜 한마디로 지금 그동안 부각을 받지 않다가 처음으로 이제 부각을 받는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램 테크놀로지를 보유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한 2, 3일 정도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서 일단 뭐 조금 더 상승이 나온다면 한 4,200원 정도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4,600원에서 5,1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관련 종목들이 이제 HB 테크놀로지 이제 이 종목도 오늘 이제 시초로 강력하게 떴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뜬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조금 어려운데 만약에 내일 흐름에서 오늘 종가 대비 시초가 떠서 시작하면 그대로 상승력을 조금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가 오늘 종가보다 떠서 시작하는지 내려서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추격으로 매수할지 아니면 좀 관망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떠서 시작하면 이제 조금 소량 추격으로 한번 매수해도 될 것 같고 시초가가 떠서 시작하지 못하면 그대로 좀 눌리면서 우리가 한 대략 한 2,230원 이하로 한번 이제 분할로 눌리게 된다면 잡아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부각을 받는 게 제가 그동안 열심히 언급드렸던 이제 YC캠도 오늘 한 상승력이 한 13% 정도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초가가 떠서 시작하면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 떠서 시작하지 못하면 이대로 밀리면서 최소한 한 15,000원 정도 부분까지는 이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밑으로 또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이미 이제 이렇게 시초가가 뜬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필옵틱스 이제 장비 회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눌리면은 대략 한 23,300원 정도부터 잡아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직 그렇게 많이 뜨지 않고 조금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 캠트로닉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극자외선 이 노광 공정에 적합한 이 포토레지스트에 적용되는 이 고순도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트산을 주력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레지스트의 한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이 디스플레이를 얇게 가공하는 이 식각에 대한 이 용역자 사업도 삼성 디스플레이랑 같이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F량 OLED 제품의 식각 작업은 거의 이제 캠트로닉스가 전담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향은 다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각 작업을. 그래서 실적이 지난 4분기, 3분기부터 좀 양호하게 나온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대규모 흑자 턴 어라운드가 되는 상황이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조금 이제 양호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유리기판 가공을 위해서 이 TGV 기술을 현재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이 반도체 패키징에서 사용되는 이제 기술로 유리기판이나 다른 투명한 재료 층 사이에 이 정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기술을 개발을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으로 엮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오늘부터 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 16,900원 정도 자리부터 밑으로 조금 이제 모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15,700원 정도, 1,000원 정도 텀을 두고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손실을 크게 안 보는 전략이 될 것 같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19,900원, 대략 2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인 시세를 충분히 뽑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보시는데, 이제 2만 원짜리를 혹여 이제 돌파를 하든가 2만 원에 얻어맞고 재차 눌리더라도 18,0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하락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중기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내면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한 22,0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뽑아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잘 모아가시면서 올해 내내 한번 시세 상승력을 기대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리기판 안에서 램 테크놀로지, HB 테크놀로지, YC캠, 필옵틱스와 같은 종목들은 조정 시에 좀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비교적 큰 상승 나오지 않은 캠트로닉스 최선호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두 번째 업종은요, 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이제 조선주들이 좀 주춤했는데 오늘 또 트럼프 한마디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조선 3사가 지난 2024년에 처음으로 이제 동반 흑자를 이제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선 섹터에 이제 본격적인 기지개가 펴질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선주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오늘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제조하는 이제 군함을 이제 동맹국들과 같이 협업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언급을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관련 조선 종목들, 특히 이제 하나오션이 아주 강한 흐름을 오늘 장중에 보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제 1조 4천억을 지금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중공업도 작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4,747억 원, 그리고 하나오션이 1,566억 정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이 더욱더 크게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 조선 섹터의 긍정적인, 즉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인 상승력이 최소한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번에 일본에 이제 대형 해운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해운 업체 세 곳이 2031년까지 이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47% 가량 이제 늘릴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 자국 조선소도 이제 이용하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까지도 그 수혜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미쓰이 상선이 이제 현재 97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9년까지 이제 140척으로 늘리고 2031년까지는 이제 150척까지 확충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 니폰 유센도 LNG 운반선을 기존 91척에서 2029년까지 120척으로, 그리고 이 가와사키 기선도 46척에서 2031년까지 75척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향 이제 LNG에 대한 어떤 생산 수출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전부 다 조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HD 한국 조선해양도 오늘 한 2%대 상승력이 나오고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더 홀딩감 좀 유지해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다시금 22만 6천 원짜리를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시세가 빠르게 상승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22만 6천 원을 기점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HD 현대중공업도 최근에 좀 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고점 이제 신고가를 어느 정도 이제 갱신을 한 다음에 고점에서 이제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 횡보 국면이 길어지면은 일정 부분 좀 눌릴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8만 6천 원을 기점으로 조금 더 홀딩할지 아니면 자금을 회수할지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도 이제 한번 봐드리면요. 삼성중공업은 일단 오늘 시세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뭐 하나오션이나 아니면은 HD 현대중공업 이쪽 계열보다 시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제 막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이전 주가 위로 올라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대로 시세 분출이 좀 지속적으로 좀 유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서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한화오션이 오늘 이제 또 픽으로 한번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좀 눌렸을 때 4만 900원 이하로 한번 매수가 가능했어요. 근데 오전에 한 10시 48분 정도까지 4만 500원 정도 자리까지 눌렸다가 다시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건 종가가 이 4만 900원 밑으로 밀리지 않는다라는 건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상승력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4만 7천 원 정도 구간까지 조금 더 상승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을 조금 인지하시면서 조금 더 이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분들도 지금 가격부터 조금 이제 분할로 조금 이제 내려갈 수 있는 여력도 혹여라도 이제 있다 보니까 지금 가격부터 대략 한 3만 8천 원, 3만 9천 원 정도 자리까지 좀 분할로 모아가셔서 평단만 형성시켜 놔도 크게 문제 없이 이제 시간이 또 수익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4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조선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탑픽으로 하나오션 꼽아주셨는데 현재 구간에서 3만 8천 원 부근대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4만 5천 원, 중장기적으로는 4만 7천 원까지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매매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은요, 반도체 볼게요. 반도체 오늘 또 이제 엔비디아 젠슨황 이 기조 연설 지금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향방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상반기에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HBM 향 어떤 기대감이 네. 아직까지는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상반기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하반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접근을 하시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반등을 만들어 내줄 수 있는 어떤 기술적 포지션 자리이기도 하고, 또 인공지능 이제 발전에 따라서 이제 하드웨어 쪽이 또 부각을 받으면서 이 반도체 섹터가 또 이제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전반적인 이슈들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3일 연속인가요?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력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이 약세인데도 반도체가 올라가고, 시장이 상승인데도 반도체가 올라가고, 혼조 국면인데도 반도체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시장에서는 이제 폭스콘이 사상 최대 4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언급한 게 인공지능 서버 수요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잘 나왔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반도체 쪽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시장조사 업체 이제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HBM을 제외한 이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한 8에서 13% 정도 하락을 하고, 낸드 메모리 가격도 10에서 15% 정도 하락을 하겠지만 이 HBM 시장 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HBM 쪽 생산 캐파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향
지금 매출 캐파를 한 50%까지 지금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지금 한 30% 정도 수준인데 더욱더 좀 늘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디램 가격 하락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서서히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처음에 이제 언급드렸던 ISC도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잘 유지가 되면서 어느덧 제가 언급드렸던 지금 74,000원 구간, 7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7만 원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1차 목표치는 충분히 터치한 상황이고 많이 잘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종목이 PSK 홀딩스, 이제 PSK 홀딩스도 어때요? 제가 언급드린 이후로 지금 지속적인 상승력이 며칠간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3만 원대 언급을 드렸는데 어느덧 지금 4만 7천 원대까지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도 시세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언급드린 게 이제 GST라는 종목이죠. 이 GST도 이제 바닥 횡보 국면을 탈피하면서 서서히 지금 우상향 기조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패키징 회사, 자, SFA 반도체 제가 최근에 이제 언급을 드렸죠. 이 종목도 이제 슬슬 이제 바닥을 탈피하려고 주가의 어떤 그 상승력을 지금 뿜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이나 이제 HBM 쪽 이제 패키징 기술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SFA 반도체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한미 반도체 그동안 이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4일 연속.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3E 16단 SK 하이닉스의 이제 16단 HBM 이 TC 본딩 장비를 이제 한미 반도체 거를 이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점쳐지면서 지금 한미 반도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하나 마이크론. 자, 이 종목도 최근 이제 이틀 연속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눌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마지막 양봉에서 거래량이 좀 강력하게 실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매수 포지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잘 바라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많은 기회 열어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GST, PSK홀딩스, ISC, SFA 반도체까지 대응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신다면 또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시장 대응 어려운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무료 교육방 오픈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일단 맨날 밴드에서 좀 정보를 계속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좀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들도 조금 이제 정리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올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를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정식 파트너님의 다양한 인사이트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김자림입니다. 국내 증시 부문 정말 오는 걸까요? 여태까지 급등이나 반등 뒤에는 언제나 반락이 뒤따랐기 때문에 올라도 좀 마음 편하게 있지 못하고 항상 조심스러웠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해 이후에 3일째 오르면서 이제 코스피가 2,500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이 정도 기염을 토해내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에 돌입을 한 거라고 해석을 해도 좋을까요? 우리 이용철 파트너님께서는 우리 증시가 새해 이후로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9주차에 접어든 우리 증시입니다. 9주차, 10주차에는 조금 더 상승장과 함께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더 큰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종목들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 상승률 목표로 되고 있고요. 이번 주도 장기 포트에 어떤 종목 편입될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주차 현재 4가지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가온칩스, 맞춤형 반도체, AG 관련된 종목입니다. 국내 디자인하우스의 3대장 중에 하나인데요. 가온칩스 오늘장의 경우에는 어제 급등 이후에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장의 강한 상승, 여태까지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성공률 자체는 5%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역시나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TO나 토큰 쪽으로도 엮여 있는데요. 성공률 자체는 현재 어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0.12% 상승권입니다. 다음으로 SG 보겠습니다. 새롭게 들어간 2가지 종목들이죠. 이 SG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제 트럼프 취임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옥석가리기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종목은 도로복구 사업에 직접적으로 작년에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률은 하루 만에 6.97%고요. 5일선 잘 타고 올라가다가 오늘장 기준으로 60일선도 차트상으로 뚫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LS 에코에너지입니다. 4% 정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해적 케이블 관련된 종목으로 미중 갈등의 수혜를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LS 전선과 협력해서 유럽과 아시아 쪽에서 신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4가지 종목들의 성공률 모두 합쳐보니까요. 아직 화요일인데 벌써 성공률이 16%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목표치를 넘긴 셈이 되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금요일까지 어떤 새로운 종목들이 우리에게 추가적인 성공률을 안겨줄까요?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일단 이틀 만에 저희 주간 성공률 13%를 훌쩍 넘기고 있는 9주차 1313 챌린지입니다. 이용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챌린지 안에 4가지 종목 중에 갤럭시와 머니트리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 종목들은 모두 다 지금 빨간불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어떤 종목부터 좀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은 가장 먼저 가온칩스부터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칩스 보시면 분봉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개장 초에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다가 상승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상승폭을 반납한 이후에 저가를 만들었는데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43,5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1시 18분 경에는 이렇게 장중에 2%대라는 분봉 기준으로는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눌림목 이후에 반등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봉 보시면 자, 이렇게 오늘도 고점을 조금이나마 경신을 했습니다. 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견조로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가 강세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흐름이죠. 아직 슈팅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거래량 한 80만 주에서 100만 주 사이 정도가 되는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면 한 번 더 슈팅이 이어지면서 전 고점을 확실하게 뛰어넘는 강한 반등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종목 갤럭시와 머니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너무 약해요.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견조로운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세는 좀 오늘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다행인 건 아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강력한 상승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 포인트인데, 자, 이렇게 중요 지지 라인대를 계속해서 지지받아주면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아직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천만 주에서 2,5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터져준다면 이 종목은 앞선 종목과 달리 당일에 20% 내지 30%에 대한 상승 여력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아직 시세가 분출되기 전이니까 좀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 SG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G는 이제 여러분들께 어제 전거래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이고요. 오늘 장중에 6% 이상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장 대비해서 좀 더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죠. 오늘 전 하락 파동에 전 고점 라인대를 아직은 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단기간의 하락 추세를 오늘 넘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보시면 하단에 스토캐스틱입니다. 이 스토캐스틱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이런 상황에서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골든 크로스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상승이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의 추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거래량만 동반됐을 때에는 이 전 고점 돌파하면서 3,900원대까지도 기대할 수 있으나 우리는 단기 포트상 1차 목표가까지만 지켜보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LS 에코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S 에코 에너지는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리뷰하는 시간에도 분봉 기준으로 고가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장기 포트로 편입했다가 잠시 빼고 다시 한번 단기 포트로 편입시켜서 재공략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1분 기준으로 봤을 때 꼬리를 다는 망치형 캔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망치형 캔들로 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충분히 이 전 고점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앞서서 SG와 좀 다르게 골든 크로스가 아직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곧 조만간 골든 크로스 이후에 추가 과열 구간까지도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 강세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하게 목표가 달성하기 전까지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주차 챌린지 4가지 종목들에 대한 추가 리뷰 들어봤습니다. 4가지 종목으로 16%대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기세를 금요일까지 쭉 이어가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또 함께하는 등대 안에서는요, 우리 시청자분들 좀 미리 이런 실시간 전략들 선점해 보실 수가 있잖아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미리 선점해 드리는 정보들, 앞서서 개장 전에도 정보들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섹터가 가장 강세가 이어질 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주차에 대동기어를 소개해 드렸죠. 이 대동기어 오늘 장중에 19%가 넘어가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추가 강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전 고점까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이 종목 마찬가지로 함께하는 등대에서 1차 목표가 이후에 어떻게 2차 목표가를 잡았는지 그 추후의 흐름까지도 자세하게 설명드려놨으니까요. 기존의 종목들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으면 참여하셔서 정보들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든지 저희 챌린지 안에 종목들 2차 목표가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하는 등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너님, 저희가 1313 챌린지 또 9주차 계속해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두 종목은요, 모두 다 트럼프 당선인과 조금은 관련이 있는 종목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취임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강세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두 종목, 일신석재와 HD 현대미포 두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일신석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신석재는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가시를 하면서 앞으로 추후에 직접 만나서 대화까지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다지면서 이 남북 경협주들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주 어떻게 수혜가 이어지고 있냐면 과거에 금강산
관광을 담당했던 통일그룹 계열이죠. 세일 여행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은 남북 경협주들이 수혜를 받을 때마다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던 종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건설주 중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이어질 때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 간접적으로나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종목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딱 두각이 나타내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2024년도 6월부터 굉장히 강력한 상승 랠리가 이어진 모습이죠. 그것도 일반적인 상승 랠리가 아니라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7월 달 마찬가지로 첫 시작을 등대 캔들과 함께, 등대봉과 함께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상승 랠리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추세까지도 정말 강한 상승 추세, 1차 상승 추세에 이어서 2차 상승 추세까지 강하게 이제 상승한 종목이죠. 자, 보시면 1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추가 강세가 이어지는 만큼 현재 계속해서 이 열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추가 강세. 자, 보시면 이렇게 2024년도 12월 13일 날 장중 상한가를 달성한 이후에 급등, 눌림목 다시 한번 반등의 초입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반등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추가 상승 랠리까지 염두해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 2,460원, 손절가 2,06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이번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HD 현대 미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D 현대 미포는 미국 해군함 건조에 동맹국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 조선업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동맹국 중 상선 건조 능력을 가진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상황에서 미국의 선박법 제정 시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 우리나라 조선업은 현재 슈퍼 사이클의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뿐만 아니라 환율이 좀 안정화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1,450원대 중반의 고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환율에 대한 수출의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죠.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견조로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2024년도 9월부터의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고 이 상승 추세를 12월 들어서부터 좀 더 저점을 올리는 조금 더 강력한 2차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 기점이 1월 6일 날 하락한다 하더라도 장중에 3%대의 조정 장세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터치한 이후에 이틀 연속의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1차 상승 추세 돌파했던 2차 상승 추세까지 추세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앞서서 하나오션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 고점을 돌파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아직은 전 고점을 돌파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에 이 종목도 전 고점을 약간이나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현재 보시면 단기간에 조금 더 눌리긴 했습니다. 눌린 상황에서 이 이격을 다시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눌릴 만한 구간에서 조정받아야 될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지만 그 조정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격을 모으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추가 강세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전 고점까지 기준을 잡아보자면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4만 1,900원 이렇게 전 고점 부근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1만 9천원까지 잡고 짧게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9주차 챌린지 오늘 두 가지 종목 트럼프 수혜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남북 경협 안에서 일신석재 그리고 조선주 중에서는 HD 현대미포 꼽아주셨거든요. 남아있는 3거래일 동안에 저희가 흐름들 체크해 드릴 거고요. 파트너님 5장 전략 함께 세워봐야 될 텐데요. 일단 양지수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가 2,500선, 코스닥 720선 좀 지키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5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5장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기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10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3일 거래일 연속해서 유입이 지속이 됐고 중요한 건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이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가 이 박스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하단에 8월 5일 블랙 먼데이의 저가와 이 종가 부근의 이 꼬리 부근에 박스권이 유지가 되어 있고요. 이 박스권을 제가 쳐드렸던 이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자. 2024년도, 2025년도 1월 2일 들어서면서부터 저점을 찍고 나서 4거래일 연속 강세가 이어진 흐름이죠. 자, 오늘은 전 고점, 2024년도 12월 16일 날에 전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장중 1.3%의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가량 반납을 했는데 이 반납한 흐름들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눌림 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더 코스피 지수죠.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2,450선에서는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죠. 분봉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급등 이후에 눌림목. 근데 중요한 건 오늘 2,495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라기 때문에 5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제한되는 선에서 지금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요. 남아있는 거래일 자체도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을 앞두고 있는 건강한 조정으로 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2016년도에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이 됐을 때 강달러가 지속이 됐지만 2017년도에는 강달러에 대한 그 경계감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달러가 정상화가 됐죠. 그만큼 작년에 달러가 되게 고환율이 있었던 국내 증시 올해에는 조금 더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가 매수세에 대한 기대감,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 증시와의 힘맞추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1313 챌린지와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서 2025년도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이데일리 오은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요,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등대 참여 방법 통해서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생성되어 있는데요. 휴대폰 후면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등대 입장하셔서 다양한 투자 전략들 함께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아있는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